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지난주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전망치 때문에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가 됐던 실제 수치는 좋지가 않았었죠. 덕분에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13일이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내 시장도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그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에 비해서는 또다시 무려 11원이 더 올라갔고요. 이제 1,400원대로 환율이 올라가기까지는 10원 정도만 남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후에 무려 16.81%라는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있었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수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환율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동안의 미국의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좋았던 성과가 한 번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원인이었던 미국의 8월 CPI 수치가 어제 실제로는 좋지 않게 발표가 되니까 곧바로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결국 S&P 500 ETF가 마이너스 4.16%가 다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5.39%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추석 연휴 때 올라갔었던 상승분이 다시 그대로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11%,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4%,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13%,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13%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중국의 반도체 ETF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국내와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다시 시장의 급락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의 상승분보다도 더 큰 하락세를 가져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에서 6%가량 크게 도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다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32에서 34% 정도 하락해 있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1에서 22%,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6%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어제는 모두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는데 역시나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2차전지 테마 ETF와 자율주행 ETF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시간의 장에서는 5%에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플러스의 성과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장에서는 모든 테마 ETF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19%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7%,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7%,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 ETF도 마이너스 10%,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9%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역시 어제는 모두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시장의 하락과 함께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 모두 큰 폭으로 다시 내려가 버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 이번 조정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글로벌보다는 국내 ETF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ETF들이 더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28에서 31% 정도 내려가 있고요.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3%,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계속해서 많은 분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접전 대비 상승률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고점 대비 하락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챙겨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분야 역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매우 좋은 투자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ETF를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해 있고 아리랑 스토테마 ETF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4에서 2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유일하게 중국의 가창판 ETF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주요 ETF들은 기분 좋게 개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역시 가치주 ETF나 배당주 ETF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의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의 ETF가 마이너스 16% 정도 내려가 있고 중국의 가창판 ETF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여전히 마이너스 54% 정도의 큰 하락률을 투자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화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조정장이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더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낙폭이 커서 그런지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의 장은 조금은 진정하는 흐름으로 돌아가길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